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떻겠냐고 썼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며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배급에 빗대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속만으론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겨냥해선 투기 옹호라고, 부동산 배급이란 야당의 표현에 대해선 종북몰이라고 각각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강남에 주택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도 공유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덕에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글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그동안 SNS에 올린 부동산 메시지는 10건에 이릅니다. 청와대는 오늘 예고한 날에 유예가 종료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달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딱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정도 뒤에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두 달 말미는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다시 종료 시점이 안 바뀐다고 못 박은 겁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투기 옹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에게 호통치면 집값이 잡히느냐고 따졌습니다.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습니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의 종료를 못 박은 데 대해선 시장 협박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오늘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어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이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우제 들이듯 정책 실패를 기도하는 거냐, 불로소득과 자산 양극화를 방관하겠다는 거냐며 집값이 잡힐까 두렵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다주택자와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 대통령의 집중적 SNS 메시지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일관될 거라고 강조하는 것이라며 수요 억제책도 더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강청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SNS로 부동산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한 여권 고위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다. 초반에 기세를 확 꺾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야당에선 부동산 이슈로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고 이해 당사자인 다주택자 등의 표심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가 아직 그래도 넉 달 정도 남은 현 시점에 양도세 중과 유예 더는 없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는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직접 던져 정책 의지를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제적 의제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치권에선 불리한 이슈로 볼 수 있는 트럼프발 관세 이슈 등에서 시선을 돌리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다 보니 아무래도 국민 주목도도 높을 텐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오른 54.5%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돌출한 트럼프발 관세 악재에도 소폭 오른 건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증시 호황뿐 아니라 양도세 중과 부활,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수도권 전반의 지지세를 확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국민의 안정감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이런 직설적인 SNS 소통이 파격적인 만큼 또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너무 낮으면 정책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메시지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 SNS에 캄보디아 크메르어를 동원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글은 이후 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충분히 홍보가 돼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했지만 외교적 고려를 뒤늦게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는 최종 발표의 성격이 짙죠. 대통령 메시지는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만큼 충분한 수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후 정책 유연성을 갖기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강청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올렸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한 뒤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계곡 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계곡을 정상화한 건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이뤄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또 불가능할 거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코스피 지수 5,000 달성 공약도 현실화됐습니다. 이런 추진력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도 잡겠다는 뜻입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해 경고를 보낸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주택 소유자를 사실상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